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비트코인 ETF와 더불어서 반감기 효과가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까지 세력들은 당신들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비트코인을 싸게 사들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때로 느리고 지루하고 고르지 않을 수 있지만 상승장이 임박했으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원론적이면서도 간이 콩할 만한 개미들에게는 꼭 필요한 멘트를 던져줬습니다. 필립 스위프트 역시 비슷한 취지의 멘트를 제시했는데 이 양반은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초기 강세장에서 중기 강세장으로 넘어서는 과정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 분명해졌다. 내일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중간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저항 라인이 46,700달러,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저항을 맞았다라는 거고 이후에 여길 잘 넘어서서 그리고 나서 후기 강세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돌파해야 하는 저항 라인 65,000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가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49,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아마도 2분기에는 28,000달러에서 3만 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49,000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할 경우에는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수준에서 지지 확인을 하고 49,000달러 랠리 그리고 나서 3만 달러 리테스트, 그게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지지 실패하고 곧장 3만 달러 급락 리테스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의 주장을 정리해보자라면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까지 3만 달러 리테스트 벌일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 반감기 랠리에 접어들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바이 더 딥을 해야 한다. 아마 앞으로 1년에서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능성이 낮은 기회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의 조정은 의미 있는, 그것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월가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가 어쩌면 2월 안에 승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이미 승인했는데 이건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빠른 것이다. 통상 다른 상품에 대한 옵션 거래 신청 인정에는 2주 정도가 걸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신청 인정은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빠르면 2월 21일 마감일까지 최종 승인이 가능하고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9월 21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꽤 클 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물은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양반도 뭔가 이빨 털기를 하려는 모습 꽤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뉴햄프셔 예비선거 연설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CBDC는 연방정부가 국민들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건 자유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멘트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의 동시에 트럼프가 발행한 최초 NFT 시리즈인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가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머그샷 에디션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머그샷 에디션은 200개가 발행되는데 이 가운데 99개는 랩드 이더로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100개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발행된다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이더리움 기반 NFT 발행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홀더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재무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트럼프는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 NFT 라이선스로 490만 달러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근 이더리움 매도 정황이 포착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양반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액의 수익을 남긴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CBDC는 싫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대선 후보. 과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바네크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예측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9일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가격은 10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가 29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대통령직을 되찾는 전투적인 선거 이후에 SEC의 적대적인 규제 접근법이 폐지될 거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트럼프의 정책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가격을 띄우게 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돼도 갠슬러 SEC 위원장은 2026년 6월 임기 만료까지 재임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갠슬러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집에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이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진짜 엄청 아주 많이 흥미로운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애널리스트 야신 엘라만드가 공유를 한 건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600엑사헥시/세컨드를 기록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신 엘만드라는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은하계별 50억 개를 계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암호화폐 채굴 분야에서 천문학적인 계산 능력을 보여준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슈퍼컴퓨터보다 500배 더 빠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 이렇게 감탄사를 댓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게 600엑사헥시는 6 뒤에 동그라미가 20개가 붙어서 600경을 의미를 하는데 이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초당 600경번의 해시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진짜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컴퓨팅 리소스가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지금 채굴이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고해시율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시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4년 주기의 여정을 반복할 것이고 이건 사이클의 중간 지점인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도달할 때까지 올타임 하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일부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장의 진짜 포물선형 움직임은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돼야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를 따르지 않을 때인데 이럴 때는 포물선형 움직임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날 것이고 중간 이전과 반감기 이전에 올타임 하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때는 알트 시즌이 훨씬 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4년 주기를 계속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3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꽤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 반감기 랠리가 펼쳐졌던 역사적 반복성이 이번에도 펼쳐질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4월 반감기가 지나고 나면 뭔가 분명하게 상황 분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또 이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높은 레버리지와 대출을 통해서 투자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행동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은행이 된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나타내는 기회와 반비례한다. FTX 폭락 이후 대부분의 댓글과 게시물은
훨씬 더 하락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워렌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메인 내러티브를 따라야 한다라는 점.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찍을 때는 모두가 10만 달러를 얘기했고 16,000달러일 때는 12,000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매수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나쁠 때는 팔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제시된 것은 100배 상승할 보석 같은 종목을 사냥하는 것. 운이 좋은 종목도 있을 수는 있지만 100배 펌핑을 쫓는 것이 주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주 차트는 심하게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펌핑시킨 뒤에 당신이 진입하면 매도 폭탄을 때려버린다.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나 반드시 특히 강세장에서 꼭 유념해야 하는 점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투자 스탠스는 어떤 상황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 닥터 프라핏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 전에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후퇴할 거라는 기존의 전망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펌프와 덤프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비트코인에 대한 희망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시장을 떠나도록 강요할 것이다. 이 시장은 당신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다음 강세장이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겁을 먹기를 원한다. 그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비트코인은 42,000달러에서 완전히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하락이 나올 것으로 나는 예상하고 있다. 다음 움직임은 39,300달러에서 39,700달러 구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안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조정을 받다가 횡보 양상을 보이면서 스멀스멀 반등을 해주면 딱 좋긴 한데 최근 워낙 급격하게 올랐던 만큼 추가 조정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중동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인가? 사실 이건 지난해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했던 루머성 소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던 것은 지난달 맥스카이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맥스카이저는 카타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카타르 국부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라는 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상승할 거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67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타르 국부펀드의 운용 자산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4,750억 달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5천억 달러 매입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다. 적어도 이 숫자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론, 이런 진단도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한참 관심을 받은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이번에는 코인 에디션이 사우디와 카타르가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이걸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는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크립토 뉴스 얼러트의 저스틴 베렌지아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100만 BTC를 매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말 그대로 대박은 완전 대박입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루머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크립토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조정된 것은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장기 데이터를 보면 12월 4만 5천 달러 이후에 비트코인이 과열됐고 4만 9천 달러에서 중간 가격대가 형성됐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3만 달러 초반까지 더 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이클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사이클을 보면 RSI가 미들탑을 찍은 뒤에 살짝 빠졌을 때 비트코인도 추가 하락을 했고 이후에 급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RSI가 미들탑을 만든 뒤에 살짝 꺾였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더 빠질 가능성, 하지만 반감기 이후 급등 랠리라는 과거의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미 20% 수준의 조정을 겪었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됐다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펌프와 덤프를 반복하는 건데 그 전에 한 번 더 급락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이 작년에 전망했던 비트코인 49,000달러 도달이 적중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이 양반은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주변까지 바닥을 더 깊게 다지고 올해 안에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거라는 전망을 작년 연말부터 견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분석가 젤레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따르고 있다. 48,000달러 아래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면 생각보다 빨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교집합을 뽑아보자라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만 이건 폭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격 반등 전에 벌어지는 다지기 양상이다. 조금 더 빠질 경우에는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수준에서 잘 다지기 하면서 반등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추가 후퇴가 발생하더라도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 호건은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은 ETF 승인과 관련한 기대감이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조정은 ETF가 주도하는 매도세가 아니다. GBTC를 포함해도 ETF는 비트코인을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ETF 출시 전에 과도했던 시장의 기대감에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에서 매수세가 과열됐고 이제 그 베팅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ETF의 단기적인 매수세를 과대평가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이미 로컬 고점에서 31% 하락했는데 38,000달러에서 바닥을 칠지 아니면 35,000달러나 32,000달러에서 바닥을 칠지 이런 건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가 시작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쫄아서 패닉셀을 할 때가 아니라 저가 매수를 하거나 그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지금이 현물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은 기술적 관점에서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34,000달러가 잠재적인 하락 목표 구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지지 구간은 38,400달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8,400달러가 깨지면 34,000달러까지 후퇴가 가능하고 이후에 반감기 랠리가 펼쳐지는 상황을 첫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는 검은색 라인의 흐름이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38,400달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레이스케일 매도 압력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는 점, 그래서 이걸 고려하면 38,400달러 지지선이 유지가 되면서 더블 바텀을 확인을 해준다라면 차트에서 빨간색 선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랠리를 벌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그럴싸하긴 한데 가급적 35,000달러 밑으로 다녀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월가에서 정말이지 대박을 쳐버린 모습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현물 ETF의 9거래일차 자본 유출입 데이터를 보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한다. GBTC 자본 유출은 완화되고 있지만 다른 9개 현물 ETF의 자본 유입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24일까지 현물 ETF 총 순유입액은 8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특히 아크21 쉐어스와 비트와이즈의 운용 자산이 5억 달러를 돌파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특정 ETF가 출시 첫 달 운용 자산 규모가 5억 달러를 넘기면 블록버스터급 대박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그냥 대박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역시 블룸버그에서 일하는 제임스 세이파트가 조금 조심스러운 분석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띕니다. ETF의 자본 순유출입 흐름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라면 나는 벌써 부자가 됐을 것이다. ETF가 시장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상대적으로 파이가 큰 건 맞다.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에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 비트코인 ETF로의 자본 유입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펀드는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의 수요 공급 균형의 하위 집합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여주고 있는 파급력도 분명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 마켓 실크로드 에이전트에서 압수한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각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법무장관의 승인 아래 몰수 재산을 처분하겠다라는 의사를 통보하게 되는데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번에 시장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물론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GBTC 매도세와 비교하면 5분짜리 이벤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GBTC 매도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숫자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GBTC 이익 실현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가해진 최근의 하방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분석가들은 GBTC로부터 이미 43억 달러 이상 빠져나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실현은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가해진 하방 압력 역시 거의 대부분 지나갔을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JP모건은 GBTC 매도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최소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까지 유출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블랙록이 자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비트코인 투자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 띄우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채택된 최초의 인터넷 기반 화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다. 비트코인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은행 없이 전송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으로 엄청난 재미를 보고 있는 만큼 과연 이더리움 등 앞으로 여러 알트코인들과 관련해서 블랙록의 ETF 전략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어떻게 설정될지 이건 역시 올해 한 해를 관통하는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 무척 높아진 상황입니다.